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북한 내부 관련 주간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일일 지시문이고 북한 노동당의 일일 지령서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기본으로 주간 북한 내부 관련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느 종편 방송을 보니 지난 11월 27일 노동신문에서 김정은의 딸을 존귀하신 자제분이라고 한 데 대해 그것은 김정은의 뜻이 아니고 기자들이 그렇게 썼을 것이라고 분석하던 것 같은데 이건 정말로 북한을 모르고 그렇게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사를 출고한 쪽이 노동신문 본사 정치보도반인데 이 기구는 오직 김일성 족속 관련 1호 보도만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1호 기사는 제목부터 시작해서 매 문장, 매 단어, 매 점 하나의 일까지 김정은이 직접 검토하고 게재부준합니다. 정치보도반이 내놓은 기사에서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을 썼다면 그건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했다는 그 소리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북한 출판보도 원칙은 엄격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간 노동신문이 게재한 기사들을 위주로 이번 주 북한 내부 관련 시사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째, 지난 11월 30일 김정은의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정치국 회의를 벌려놓고 배타는 말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김정은과 노동당이 소위 계급투쟁 전초선 제1선 참호 선전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김정은과 노동당이 제창한 소위 행복한 가정의 조건.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그저 100% 김정은 우상화 선전물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은이 지난 11월 30일에 벌려놓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정치국 회의에서 한 발언의 속내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이 회의에서 이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2022년이 대내외적 환경은 사상 초유의 역경이었지만 당중앙 즉 김정은이 종각한 용도 때문에 나라 위 국위와 국강이 새로운 경지로 상승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운운한 나라의 국위와 국강의 사례에 대해 이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국강이라는 건 국가가 빛이 났다 그 소리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용도 밑에 절대적 힘을 과시하는 주체 병기들이 치솟아 올랐다. 김정은 명령 밑에 군수공장 노동자들이 만든 수천 대 농기계의 동무미 황해남도 전야를 뒤덮었다. 세 번째, 김정은의 용도 밑에 동해 기슭에 세상에 둘도 없는 온실 바다가 펼쳐졌다. 이것이 소위 힘겨웠던 오래위 마지막 여정에서 돌이켜보는 김정은이 지적이 바로 위에서 지적한 그것들이랍니다. 어디에도 김정은이 연초부터 올해의 인민이 먹는 문제, 생활 필수품 문제 해결이 돌파구를 열어서 인민들이 실제적 덕을 보게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결과물 선전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결국 경제도 농사도 다 망해서 할 말이 없다. 그 뜻이나 같습니다. 또 김정은은 이 회의에서 2023년은 공화국 창건 75돌, 조개방 전쟁 승리 70도시 되는 해, 그리고 인민경제 5개년 계획안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금년 초부터 계속 떠들었습니다. 올해가 5개년 계획 수행이 분수령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해이기 때문에 2022년에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정확히 분석하고 주요 정책 집행 작전을 2022년보다 더 역동적으로, 전진적으로,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12월 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때에 대한 결정서를 저는 찬성으로 채택했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역동적, 전진적, 과학적, 세부적으로 국가 경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김정은이가 제창했는데
올해 김정은이 제청한 기본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당중앙이 정한 시간에 또 당중앙이 정한 품목대로 당중앙이 정한 숫자대로 계획을 수행하며 100걸음을 전진하고 싶어도 당중앙이 10걸음만 전진하라고 하면 10걸음만 나가야 한다. 이렇게 슬로건을 걸었는데 저놈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저렇게 망했습니다. 결국은 그겁니다. 내년이라고 더 역동적이고 전진적이고 과학적이고 세부적인 경제관리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김정은 정권이 붕괴돼야 재생의 가능성이 있는 게 오늘의 북한의 경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이 주간에 두세 차례나 강변한 계급교양, 계급투쟁 전초선 제1참호선전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일성 족속과 노동당이 장장 반세기 이상 재창해 오고 있는 계급교양에서 그 증오와 타도의 대상은 그 첫째가 대한민국이고 둘째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자유민주국가들입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은 주간 노동심을 통해서 사회주의 교양에서 기본은 계급교양이고 사회주의 사상에서 계급의식은 핵이므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계급교양의 집중포와 연속포와 명중포화를 들이대서 전체 주민에게 계급적 원수에 대한 복수와 징벌의 의지를 만장약 시켜줘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9일에는 전체 주민이 자기가 맡은 초소, 자기가 일하는 일터를 계급투쟁의 전초선, 계급투쟁의 제1선 참호로 여기고 믿음직하게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그 이유가 참 가관입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이 밝힌 그 이유는 첫째, 지금 계급적 원수들이 북한 인민이 일하고 있는 모든 처소, 모든 일터에서 창조와 번영이 동음이 멎고 낭만과 희열이 웃음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또 둘째, 계급적 원수들이 북한 인민이 일자리를 잃고 빈궁에 시달리며 외세 의존으로 살아가기를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노동신문에 더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게재된 문장입니다. 북한 주민사회에서까지 급격히 퇴출되고 있는 이런 계급 교양을 지금까지도 거품물고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불량스러운 족속입니까? 다음 북한 내부 관련 세 번째입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이 주간에 제창한 소위 행복한 가정의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노동신문은 며칠 전 가정은 사랑이 꽃피고 미래가 자라는 아름다운 세계이다 라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여기서 가정의 화목은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이런 훈계를 했습니다. 부부간의 변함없는 사랑이 가정의 화목을 낳는다. 두 번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믿고 도와줘야 가정이 화목하다고 훈계했습니다. 정은이 제 배가 부르니 못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인격도 배가 불러야 나옵니다. 만성적 굶주림 속에서 가족 내에서도 늘 내 배 고픈 것이 상대방의 탓인 것만 같아서 원망하며 사는 게 북한 주민 사회인데 여기서 인격 존중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또 세 번째로 이렇게 훈계했습니다. 부부간의 뜨겁고 진실한 사랑이 애국이라는 하나의 지향으로 일관되어야 가정이 화목하다. 네 번째입니다. 훈계의 네 번째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같은 열망으로 키워야 가정이 화목하다. 그 열망이 바로 당과 혁명 앞에 충실할 수 있는 참된 인간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소까지 달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의 주인도 혁명의 주인도 수령인이 결국은 김정은에게 충실하는 인간으로 키우라. 그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훈계까지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가 가정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한다. 아니 애착 없이 결혼한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김일성 족속이 만성적으로 들씌운 가난과 배고픔이 문제입니다. 김일성 족속은 가정
파괴범입니다. 가장 치졸하고 악랄하고 가장 잔악한 북한 전 사회의 가정 파괴범이나 같습니다. 온 나라 부동산, 유동산을 모조리 독점하고 당과 수령이 인민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먹여 살린다고 반세기 이상 북한 주민을 속여온 족속이 만성적인 극심한 식량난으로 전시도 아닌 평화시기에 20, 30만의 이산가족을 산생시킨 족속이 저도 이산가족입니다. 전체 주민을 향해 행복한 가정을 운운하고 있으니 안 할 말로 김정은의 입에 똥을 쳐넣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주간 북한 내부 관련 시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 내부에서도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 그 함정은 김일성 족속이 3대를 내려오면서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